경우는 뭐 기존 관점에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관점을 이제 다시 한번 알고 계신 거지만 점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런 모습. 큰 상승이 하나에 2만 달러 있었고 조정이 있었고 작은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요렇게 급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요렇게가 한 파동, 그 다음에 요렇게가 한 조정, 그 다음에 요렇게가 한 상승, 또 한 파동, 이렇게가 또 한 조정, 그 다음에 요렇게가 한 파동,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4파 조정이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끝났다고. 4파 조정이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정도면 피보나치 거의 0.5도 뚫었거든요. 0.5도 뚫었고 이 4파 조정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어떤 가격을 지지해주면서 오르는지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걸. 2파는 3파리. 일반적인 엘리어트 파동의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렇게 잠깐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입하셔서 보실 때 이런 전형적인 특성,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타입의 엘리어트 파동을 그어놨어요. 뭐냐면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테지만 코린이 분들은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차트 분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만도 없고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오르곤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을 5개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첫 상승 1번, 그래서 첫 조정 2번, 다음 상승 3번, 다음 조정 4번, 다음 상승 5번, 이래서 1, 3, 5라는 3개의 상승 구간과 2, 4라는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1파동 상승이 끝나고 2파동까지 되돌릴 때, 가격 조정이 올 때에는 1파동 크기의 38.2%가 만 남기고 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피보나치에서 382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382 구간이 될 때도 있고 0.5나 628 구간이 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파 끝나고는 382 구간이 비트코인에서는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3파 상승이 이렇게 오게 되고, 3파 상승이 온 뒤에 일반적으로 4파 조정의 크기는 피보나치의 38.2, 그러니까 3파 상승의 38.2%까지만 돌리고 5파를 형성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3파동의 3파동은 똑같이 또 이렇게 크게 요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거는 흰색으로 그을게요. 3파동도 이렇게 상승파동은 또 이렇게 5개 파동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선 하나로만 그어보면 이렇게 1, 2, 3, 4, 5, 5 그래서 이 올라가는 주 중에 이 3파의 3, 4파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를 쌓게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내려오면서,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 3파가 끝나고 4파 조정의 끝,
4파 조정의 끝에서 이 4파 조정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리고 이 4파 조정은 3파의 618 부근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막상 또 재미난 게 이렇게 3파의 5파동이 구성된 거 나서 여기 피보나치를 찍으면 희한하게 이 3의 3, 3의 4파동 있죠. 여기가 618 구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희한하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파동 카운팅을 하고 피보나치를 대입해보면 희한하게 여기 피보나치 이렇게 찍으면 여기 618 구간이 여기랑 맞닿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 3의 3파가 끝나고 4파 조정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크기만 얘기해드리면 618짜리 피보나치 618짜리 또는 이제 이 매물대 구간을 보면 이 전 매물대 구간까지 하락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이 지식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러면 원래대로 피보나치를 지키게 되면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요. 41,000. 그래서 저는 이 피보나치 비율을 비트코인이 굉장히 잘 지켜주기 때문에 41,000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걸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솔직하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빠지더라도 한 38,000대부터 36,000까지는 매물대가 쌓인 구간, 진입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어제 한 번에 쭉 빠졌죠. 저도 이렇게 될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피보나치 구간으로 보면 618 구간까지, 그리고 매물대 구간으로 보면 어디까지라고 했죠? 이전 3파동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1, 2, 3, 4, 5에서 엔딩되고는 나오고 떨어진 건데, 그럼 매물대 관점을 보면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매물대 관점으로는 여기까지고 피보나치 관점은 여기까지인데 이미 여기는 뚫고 내려왔고 정확하게 매물대 최하단 부근 그리고 이 3파동이 끝나고 3의 3이 끝나고 3의 4가 나와서 지지가 받고 올라갔던 그 구간까지 정확하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볼륨이, 최고 볼륨이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고점이 다시 이 상태로 갱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혹시나 그렇지 않고 정말 뭐 비트코인이 망해서 스캠이라서 다시 떨어져서 뭐 20K대 또는 뭐 10K 후반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로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지금 이렇게 ABC 한 파동이 끝났고 매물대 하단까지 최대한 떨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상승하다가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분석의 기본 전제 조건은 이 파동 카운팅이 맞았다는 전제 조건 하인데, 저는 이 파동 카운팅이 다시 점검을 오늘 해봤는데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관점을 똑같이 유지할 거예요. 어떻게? 여기가 1파 구간, 2파 구간이었고 3파가 나왔고 4파가 618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매물대 하단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다 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만 달러까지는 연말까지 상승할 거예요. 문제는 4만 1000을 찍고 가느냐 어제처럼 3만을 찍고 가냐 였는데 3만을 찍어버린 거죠. 그렇게 보면 선물하시는 분들 말고 현물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진짜 대박앤세일의 날이었어요. 대박앤세일의 날.